이어서 이전 거에서 가져와. 지금 보시면 이전 거에서 이 메서드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메서드에서 다른 이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왜냐면 얘는 실행 가능한 행동이었으니까, 메소드 기능이었으니까요. 오케이. 이제 안에 있는 기능들을 뽑아와서 실행을 시키는 구조, 메소드 사용 방법이었는데, 속성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트리뷰트 플러스 person. 괜히 지웠네. 속성은 이 위에서 어트리뷰트라고 했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변수. 방금 전에는 이 기능, 동작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속성에 관해서 좀 해봅시다. 플러스 속성. 속성은 자, define 언더바 두 개고요. init 셀프 셀프 점 hello 안녕하세요 라고 할게요. 이거 뭐예요? 모양만 따져보면 얘는 뭐예요? 그냥 init이라는 함수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셀프로 있는 거고, 얘는 실행하자마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고 얘는 변수가 될 거예요. 변수를 만들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init이라는 함수는 다른 이런 함수랑은 좀 달라요. print self.hello 모양을 잘 봐주세요. 얘는 지금 self.hello 안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메소드 안에다가 init 메소드 안에다가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변수 만든 거랑 똑같아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 변수를 다른 함수에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self.hello라고 찾아가게 되면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안녕하세요 print A 라고 한 거랑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 담고 출력한 거잖아요. 제가 hello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넣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도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안 될까요? 헬로는 여기 있어요. 헬로는 init 메소드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init이 한번 실행돼야 이 변수는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접근하고 싶은, 제가 이 출력을 하고 싶은 변수는 이 녀석이에요. 이 hello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건데,
init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지 않아서 이 변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hello라는 변수는 없는 변수예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죠? hello는 그냥 not defined 어쩌고 하잖아요. 없는 변수라서. 이게 아까처럼 한번 만들어 보죠. C는 person 진.hi 라고 하면은 이제 잘 나오네요. 한 번은 얘 때문에 나온 거고 한 번은 얘 때문에 나온 건데, 얘는 좀 특별한 메소드예요.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써주시면은 이 메소드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소드는 이때 이미 실행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당시에 in 메소드는 딱히 말하지 않아도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생성자 또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자바 말이긴 해요. 아무튼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말 그대로 생성하면서 실행하는, 얘랑은 좀 달라요. 이 녀석은 제가 하이를 안 해주면 그래, 얘도 살짝 주석처리를 하면은 이거는 실행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이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안에다가 프린트 생성자 말고 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저는 함수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얘가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요 구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 init 메소드는 이 클래스를 보고서 객체를 만들 때 이미 실행이 됐다. 이 당시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문구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객체 하나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 hello라는 변수 안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는 시점은 이 시점이라는 거죠. 만들 당시의 시점이에요. 말 그대로 초기화예요. 초기화.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그래서 이때는 진점 하이가 가능해요. 이 첫 번째 줄은 이때 실행이 됐을 거고, 그 다음 줄에서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담을 거고요. 하이는 사실 나중에 실행을 한 거잖아요. print self.hello의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때 init 메소드는 실행됐다. 여기서 변수 만들 때 셀프.점 어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도 셀프.점 어쩌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만 그림이 나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를 좀만 더 아니지 여기까지 지울 필요는 없지.
지금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함수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맞죠? define 두 번 했으니까. 맞죠?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init,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은 hi. 이 상황을 그린 거예요. 이 init 안에는 지금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예요. 그냥 이 변수의 이름은 헬로가 될 거고요. 이 헬로 안에 안녕하세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하이가 접근하고 싶은 변수의 위치는 init 안에 있는 거잖아요. 셀프를 통해서 얘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클래스 사용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무조건 사용해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생성자 constructor const 스펠링 뭐더라? 생성자 constructor 이거다. 찾아보셔야 돼요. 얘도. 근데 뭐 어려운 말도 써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다 넘기셔도 돼요. 이거 들어본 것 같다 하는 내용만 우선 정리를 해주세요. 클래스 person define 언더바 init. 4개 변수가 셀프였잖아요. 4개 변수의 개수를 한번 늘려보죠. 그래서 위에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셀프.name 이렇게 합시다. 셀프.name은 name, 셀프.age는 age, 셀프.hobby는 hobby. 자, introduce, define, introduce 할게요. introduce self int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format self.hello self.name. 자,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을 잘 보세요. 제가 진 person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말은 얘를 보고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는 말이고요. 진.introduce를 시켜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이 위의 경우에 있어서 진점 하이가 실행될 때에는 이닛에 있는 변수를 뽑아 왔었죠. 그죠? 얘를 토대로 프린트를 한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오류 메시지랑 이 모양이랑 잘 보시고 왜 안 되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너무 작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눈으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왜 안 된대요? 아규먼트가 없다는 거죠. 아규먼트가 뭐였죠? 인자였던 거 기억나세요?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모자라대요. 3개의 인자가 필요했는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아규먼트가 없대요. 여기에 기반해서 얘를 그냥 함수 모양으로 보세요. 함수 모양으로 잘 보세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변수 만드는 거죠. 변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init 메서드의 매개 변수의 개수는 4개예요. 근데 기존에 원래 있어야 되는 셀프 빼고 3개 필요한 거죠. 3개 필요한데 없대요. 매개 변수는 존재하는데 넘어가는 인자가 없어서 뭐라 하는 중이에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함수 이제 할 때 인자의 개수랑 뭐 이런 거 맞춰줘야 된다. 뭐 missing arguments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함수 만들 때 언제냐면 함수 개념할 때 이런 거 개수 맞춰야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인자가 없으니까 얘는 데이터를 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따져 봅시다. 이 init 메서드는 언제 실행된다고 했어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죠. 그렇죠? 얘가 실행되는 시점인 이때 아규먼트가 넘어와야겠네요. (22살) 이렇게요. 이때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리에 맞게, 순서에 맞게. 셀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 3개만 딱 놓고 보자면 이름, 나이, 허비, 취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잘 된단 말이에요. 얘가 빠졌었던 거예요. 셀프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름과 나이와 취미가 들어가줘야 변수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게 지금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얘는 뭐예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위에서는 이거 한 줄 썼었어요. 뭐예요? 변수인 거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값인 거죠. 네임 값 어디서 가져왔어요? 네임, 에이지, 허비. 얘네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넘어오는 값을 이용하는 게 인자 매개 변수였잖아요.
함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였던 거고, 실제 넘어가는 값이 인자였던 거고 아규먼트였던 거고, 그 아규먼트들은 함수 내부에서 값처럼 쓰기 위해서 받아오는 거였잖아요. 했던 개념이에요 다. 얘 그냥 함수로 보면은 다 했던 내용이에요. init 함수에 관해서. 대신에 이 init 함수는 객체를 만들 당시에 실행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 애초에 인자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가져온 이런 데이터들을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냥 변수명이고요. 값이에요. 매개 변수 인자했던 내용을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얘는. 왜 막 개수 안 맞추고 이러면은 뭐라 했었잖아요.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그냥 저장을 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정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싫고 이 인자 또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넣고 싶다면 실행할 당시에 넘겨주면 되는 거고. 얘한테 소개 한번 시킨 다음에 힌트 이름 format name name age 허비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이 주민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저장된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이 객체 아니죠. 객체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진22 운동이 들어가서 이 객체를 만들 당시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접근을 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주체한테 한번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사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하나 빼먹었대요. 그럼 또 뭐라 하겠네요. 얘는 하나 빼먹었다다가.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설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 한 요정도? 설계도만 그려볼게요. 설계도의 상황이죠. 설계도 일단은 크게 init 기능 하나 있는 거고, introduce 기능 하나 있는 거고, 얘는 init인 거고, 얘는 introduce. 얘는 좀 특이해서 객체를 만들 당시에 실행이 되는 메소드예요. init 메소드는. 얘는 그래 이렇게 해볼까? 설계도를 이 정도.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객체는 이 해당 설계도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떤 틀이에요. 틀. 나중에 설계도 객체를 만들면 이 모양대로 만들 거야 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는 건데
이제 이 객체 안쪽에는 리모컨이 하나 있다는 거고, 리모컨이 하나 있는 거고, 이 리모컨을 얘한테 넘겨줌으로써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 이름이 지금 진인 거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얘는 펄슨 설계도일 거고, 상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자동차 설계도라고 봐도 돼요. 자동차를 10,000대 만드는데 설계도가 10,000개 필요하지 않죠. 똑같아요. 설계도는 하나 존재하는데 그 설계도 하나로부터 여러 개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도 하나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건데 대신에 안에 들어있는 세팅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인자 값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그죠? 이닛 안에는 지금 설계도 측에서 헬로 안에 안녕하세요 있는 거고요. 네임, age, 허비라고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이 헬로고요. 얘 이름이 네임이고, 얘는 내 age, 얘는 허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헬로 안에만 지금 안녕하세요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설계도 이것만 지금 딱 보고 그려보자면 이 안에는 빈 칸인 거죠. 왜냐면 값을 넘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 설계도를 보고서 객체를 실제로 하나 만들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뚫려 있었다면 이걸 만든 당시에 진이라는 데이터, 또 22라는 데이터, 또 운동이라는 데이터가 넘어가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 22 운동은 이 매개 변수를 타고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만들 때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만들 때 실행되는 함수가 init이니까요. init은 최초에 빈 칸이었다가 헬로만 안녕하세요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아직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값을 넘겨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넘어온 값들로 이제 빈 칸을 채우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introduce라는 기능 안에 있는 이런 이제 프린트도 네임 값이 정해져야 실행이 가능한 거죠. 네임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얘는 빈칸이니까 그냥 얘는 실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네임의 값이 정해져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좀 어려운데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함수 개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클래스 속성 안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고, 그 방법을 이해를 하자면 함수의 매개 변수랑 인자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신에 여기 셀프점 어쩌고 하는 거는 그냥 문법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진점 네임, 진점 age, 진점 허비는 얘네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녀석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셀프였죠. 객체 외부에서 객체 내부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리모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지? 그러니까 누르는 놈의 위치가 달라져요. 사실 여기서 self.name을 누르는 거랑 진.name을 누르는 거랑 보시면은 얘 입장에서는 자기랑 똑같은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아예 탈출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내부이고 얘를 지금 이름을 알고 싶다. 이 해당 객체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외부니까 클래스 내부니까 그죠? 클래스 외부니까 클래스 외부니까 이라는 놈의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self.name은 얘를 눌러서 여기 접근하고 있는 거고 진.name은 얘를 눌러서 여기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introduce는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고 얘는 외부니까 얘를 눌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클래스가 뭐 그렇게 엄청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 얘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네, 잠깐 멈추고 이 다음 식 좀 더 이어서 지금 클래스 상태가 어때요? 빈칸이죠. 그죠? 클래스 내부 설계도 상태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것처럼 이렇게 뭔가 주구장창 써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얘는 그냥 패스잖아요. 나중에 만들겠다. 이 차이를 잠깐 봐주세요. 그지?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셀 차이를 봐주세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미리 틀을 다 짜놨어요. 미리 빈 칸을 다 뚫어 놓고 만들 당시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거는 빈 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만들고 나중에 채우겠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들 당시에 채워 넣은 값을 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만들고 나서 채운 값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뭐 init 이런 거 없으니까 이 당시에 실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이때 실행되는 init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나중에 변수도 만드는 거고 그 변수 안에다 값 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값을 채워 넣겠다.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해 놓고 나중에 변수와 값을 세팅하겠다. 얘는 반대의 경우에요. 먼저 변수를 다 설정을 해놓고 만들 당시에 세팅을 하겠다. 얘는 그런 거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차이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홀로 제가 사람을 한 명 더 만들었어요. 요런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홀한테는 name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진한테만 name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attribute error라고 하죠. 속성 에러예요. person object는 name이라는 속성이 없다. 그럼 얘 가지고는 왜 뭐라 안 하냐? name이라는 속성을 이때 만들어서 채워 넣었으니까. 홀한테는 이런 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보자면 클래스 person 뭐 그려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 하나 있고 person 하나 있고 연결은 뭐 이렇게 돼 있겠고 진 어쨌든 간에는 이게 됐다는 거니까 뭔가 들어갔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person을 보고 만들었지만 빈칸인 거고, 빈칸이어도 리모컨 정도는 있어요. 얘는 자동 생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8번째 줄을 그려보자면 똑같아요. 사실은 뭐 객체 모양 똑같이 생겼을 거고, 얘는 홀이라는 변수인 거고, 얘도 똑같이 person 클래스로부터 나온 거고, 연결은 얘네끼리 되고 있는 거고.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얘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한번 채워 넣었어요. 얘는 진점 name 했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걸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연결된 객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name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진이라고 채워집니다. 그냥 만들고 넣어서 쓸 뿐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넣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은 진점 네임을 출력하겠다는 얘가 나오고 있는 거고, 풀점 네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고, 네임이라는 속성,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는 거고. 얘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얘는 지금 사람 2명 있는 거고요. 즉 객체가 2개라는 거예요.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가 총 2개 있는 거고요. 얘는 하나 있지만 값이 채워져 있는. 보세요. 얘처럼 2개 만들어 볼게요. 방금 전의 경우에서 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애초에 만들려면은 이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규먼트 어쩌고 하는 규칙.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데 네가 안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빈칸이 돼버린다. 넣어줘야 된다. init 메서드 안쪽에 변수가 준비되어 있다. 얘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든 거 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없는 거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만드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규칙을 안 따라주면서 만든 거니까. 얘는 뭐 규칙 이런 건 필요 없죠.
안에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 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가 만들 당시에 이걸 안 해버리면 아규먼트가 안 들어온다. 매개 변수가 받아들일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지? 뭐 달리기?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 당시에 실행되는 init이라는 함수가 있어 버리니까. 얘를 홀이라고만 바꿔주면 잘 나오죠. 그죠? 홀점 introduce도 해볼까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설계도 차원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요. 뭐 변수 세팅, 뭐 값 넣기 뭐 이런 거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인스턴스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대신에 얘는 이미 약속된 게 너무 많아요. 생성자, 그러니까 얘를 만들 당시에 네가 값을 안 넣어주면은 나는 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을 거야가 되는 거죠. 지금 얘도 객체는 총 2개 있는 거고요. 아래 것도 객체는 총 2개 있는 거예요. 저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가 각각 2개씩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 2개. 대신에 만드는 방법이나 값을 채워넣는 방법이 지금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얘는 그냥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들 때마다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얘는 이거 이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알아먹어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랑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이렇게 변수랑 값을 한번 채워 넣어줘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랑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채워 넣는 이런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는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위에 거는 만들 당시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만드는 법칙을 이미 한번 제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니까. 대신에 이 위에 그러니까 좀 만들 때 불편하더라도 위의 경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는 경우는 이런 거죠. 사람 객체가 총 100개 만들어질 건데 얘네들의 뭐 나이, 이름, 취미가 세팅이 된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만들고 그 값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해주는 것보다는 규칙에 맞게 세팅을 해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100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사람의 정보를 저장할 때 이름, 나이, 뭐 성별, 취미, 주소, 이 정도? 이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 두 번째 먼저 합시다. 두 번째 경우, 이 녀석의 경우 사람 1의 아니다. 사람 1의 이름은 뭐 11동이고, 사람 1의 나이는 22살이고, 사람 1의 성별은 남자고, 사람 1에 대한 취미는 얘는 운동이고, 사람 1에 대한 주소는
뭐 대전 어쩌고 그래요. 사람 한 명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2점 대전광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미리 세팅된 게 없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 사람 한 명을 만들 때 애초에 이게 기입이 돼야 이 사람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래 경우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거 안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뭐라 했겠지만 이런 거 없다고. 대신에 얘는 애초에 만들 때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빼먹으면 이제 뭐라 하는 거잖아요. 아규먼트 필요하다고. 그죠?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람 1 이게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 2도 마찬가지로 이게 채워져 있어야 된대요. 꼭. 남자 들리기 대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사람 3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가 대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얘가 만약에 이걸 빼먹는다? 그럼 얘는 생성조차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룰을 정하면 정할수록 그러니까 뭐 룰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겠지만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만들어 버리면서 데이터를 다 넘겨버리니까. 미리 세팅한 값들을 가지고, 미리 세팅한 이런 틀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한 명 만들고 싶다면 이런 방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다 따로따로 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만들어 버린 다음에 다 따로따로 한 줄 한 줄씩 다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 100명인데 한 80명이 남자고 20명이 여자예요. 그러면은 80개 남자 20개 여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객체를 기본값을 남자로 만들어 놓고 20개에 대한 경우만 여자로 살짝 고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헬로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얘네랑은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잖아요. 지금 네임이랑 에이즈랑 허비는 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요 헬로라는 변수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는 얘네 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따로 뭔가 안 해줘도 안녕하세요라고 잘 나오잖아요. 그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 더 해보자면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private attribute 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좀만 변경하면 돼요. 제가 셀점 이 사람의 몸무게라고 합시다. 몸무게를 weight
마찬가지로 받아올게요. 매개 변수로 함수 외부에서 받아오도록 할 거예요. 자, in person 클래스로 하나 만들 건데, 이거는 복사를 좀 해야겠네. 이렇게 만들 건데, 이 녀석의 몸무게에 관한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렇게요. 상황 이해되시죠? name, age, hobby, weight, name, age, hobby, weight로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에 값을 채워 넣는다는 거.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진.weight 한 아니야 20 했어요. 프린트 진.weight 하면 이제 뭐 나와요? 74로 세팅을 해놨어요 저는. 이때. 그리고 나서 진.weight에 접근해서 20을 빼버렸대요. 이거 풀었으면 이거잖아요. 이거 반복문 할 때 했던 건데. 그죠?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20만큼 뺀 다음에 다시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20 줄은 값이 들어있겠네요 여기는. 잠깐만. 진.person 응? 아 여기 이게 오타가 났네. 이렇게요. 이 객체를 만들 당시에 웨이트의 값은 74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 뺀 다음에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54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 부분 잘 보시면은 진.weight에서 함수 다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클래스 내부가 아니잖아요. 클래스 외부인 거죠. 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변수명이 언더바로 시작해요. 이렇게 변수명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갑자기 모른다 그래요. 저 지금 바꿔준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변수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는 다시 줄여서 이렇게 써봅시다. 똑같아요. 세팅을 잘 했어요. 세팅을 잘 했습니다.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이 변수를 어디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는? 클래스 외부죠. 클래스 바깥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접근을 막고 싶어요. 그럴 때는 private attribute라는 뜻의 그냥 언더바 두 개를 변수명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얘는 이제 모르는 변수로 취급을 해요. 클래스 바깥에서는. 비공개 속성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못 해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다이어트 셀프 맥스 웨이트라고 할게요. 맥스 웨이트 셀프 점 언더바 웨이트는 맥스 웨이트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민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자
얘 입장에서 요 init 안에 들어있는 weight라는 변수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거네요. 맞죠? 얘도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아니야 로스?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인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이 경우랑 다르게 진이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인재가 하나 필요하대요. 20을 빼고 싶어요. 20? 그냥 58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 써준 이 인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진이 이번엔 다이어트를 한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매개 변수로 들어가겠네요. self.weight라는 변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같은 클래스 내부인데 다른 함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같은 클래스 내부라는 게 중요해요. 그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에다가 바깥에서 넘겨받은 58이라는 이 값을 넣고 있어요. 맞죠? 요 한 줄. 그리고 나서 self.weight. 자, 이 외부에서 실행시켜준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를 실행시킨 거예요. 대신에 이 밖에서 인자값이 넘어와서 이 안쪽에서 다시 덮어쓰기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랑 상황은 동일하게 20만큼 빠질 테니까, 얘가 20이잖아요. 얘는 만들어질 당시에 74였고, 그럼 20 빠졌으니까 54 나오면 되겠네요. 얘는 가능해요. 여기서 방금 아까 전에 상황처럼 이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하고 있지 않죠. 이 언더바 웨이트에 접근하고 있는 거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다른 함수란 말이에요. 이 녀석.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외부에서는 안 돼요. 얘는 weight라는 변수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이거는 함수 외부에서 20을 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니 함수래. 클래스 외부에서 20을 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 20을 빼버린 거니까 좀 상황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공개 속성에서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덮어쓰기에서 그냥 출력하는 건데, 출력하는 거조차 접근을 해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 클래스 내부에서 어떤 로직을 통해서 바꾸고 싶다. 근데 외부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언더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변수 생성할 때.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거 중에 캡슐러 살짝 다르긴 한데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퍼블릭 어쩌고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바의 경우는 변수 자체를 만들 때
파이썬이랑 약간 다른 점이 파이썬은 변수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변수 만든 거잖아요. 근데 C 언어, 뭐 C++, 자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만들어도. 근데 자바 같은 경우 이런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또는 뭐 프로텍티드냐.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데요. 얘는 접근 제한자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법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이 정도? 클래스 속성에 관한 거.